네, 생소하거나 잘 모르고 넘어가기 쉬운 시사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신박한 시사 사전 시간인데요. 소셜랩 접경지대의 조형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주제인가요? 예, 포모로 뽑았습니다. 포모 뭐예요 이게? 예, 좀 생소하시죠? 예, 예, 영어 FOMO. 예, 그 Fear of Missing Out이라는 예. 말에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만든 두 문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포모가 아니라 포모 이렇게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원래 한글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포모 이래야 되는데요. 네. 강조하려고요. 이제 네. Missing Out에 대한 공포, 즉 대세에서 자기만 빠지고 소외될까 걱정되는 그런 두려움을 가리키는 심리학 용어라고 합니다. 본래는 마케팅 용어라고 그러네요. 댄 허먼이라는 분이 만들어낸 마케팅 기법 용어라는데요. 예. 홈쇼핑 보시면은 매진 임박 이러면서 깜빡깜빡 막 그러면서 난리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있죠. 예, 이제 그 일부러 그 공급량을 줄여서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기법. 당신 머뭇거리면 이 좋은 상품을 못 삽니다.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기법에다가 포모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경우 숱하게 경험을 하죠. 네. 나중에 후회하시죠. 네. 네. 이 말이 이후에 심리학에 도입되면서 특히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강박적으로 사용하면서 거기 나오는 다른 사람들의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면 두려움을 느끼는 증후군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유행 따라가는 심리도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좀 뭔가 문제가 있는 심리 상태다.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렇게 본다는 말이죠. 네.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맞습니다. 예, 뭐 지금 주식시장이 화랑이죠. 예. 최근 몇몇 미디어에서 신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분석을 하면서 이 포모 증후군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의 신규 투자자 유입이 투자자 개인들의 합리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너도 나도 주식시장 뛰어들어서 돈 벌고 있는데 지금 나만 지금 낙오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심리 이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불안감 때문이죠. 이런 자산시장 급등의 원인이 뭐냐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는 뭐 글로벌 유동성 과잉 다 지적하고 있죠. 미국, 일본, 유럽 모두 지난 수년간 경기 부양한다고 양적 완화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예. 게다가 작년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가 와가지고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또 돈이 엄청 풀렸고요. 그렇죠. 이 돈들이 투자할 곳을 찾아서 뭐 떠다니면서 자산 시장을 자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뭐 다 아시는 이야기고. 그런데 이제 글로벌 유동성 과잉이라고는 해도 모두가 투자 자금이 넉넉한 건 아니죠. 과잉인데 나만 없어요, 돈이. 네. 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개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대세 상승일 거다 이렇게 믿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빚까지 져가면서 집단적으로 자산 투자에 나서는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중에서 포모라는 용어는 사람들이 소외될까 봐 두려워서 대세를 따르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게 기존 경제학에서도 나름대로 설명하는 틀이 있거든요. 경제학에도 보니까 어떤 틀이 있는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일종의 유행 같은 현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걸 어떻게 볼 것이냐를 두고 경제학 안에서 입장이 크게 두 갈래로 갈립니다. 네. 유행을 설명하는 경제학 용어 중에 밴드웨건 효과, 악대차 효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할 때도 항상 나오는 그렇죠. 거죠. 옛날 서커스단이나 유람극단 돌아다닐 때 이제 악대차가 앞장서잖아요. 쿵짝쿵짝 이제 풍악 울리면은 사람들이 악대차 뒤에 따라가면서 점점 불어나죠. 자꾸 불어나다 보면 나중에 꼬리 쪽에서는 앞에 악대차가 있는지 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냥 앞에 뭐가 있나 보다 하면서 따라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유행이 생기면 사실은 자기한테는 필요도 없는데 비싼 물건을 무리해서 산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을 가리키죠.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죠. 남들이 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해야지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뭐 이거 다 하는 이야기 아니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경제학 주류인 신고전파의 관점에 따르면 이런 유행이라는 현상은 원래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현상입니다. 왜요?
그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은 본성이 합리적이거든요. 저희가 믿기가 어렵지만 저희가 합리적인데 남들이 산다고 해서 덩달아 따라서 사는 비합리적인 행동을 사람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어디까지나 개인으로서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유행이 뭔지 대세가 뭔지 이런 데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주류 경제학 교과서대로만 보면 애초에 유행이라는 현상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유행 비슷한 현상이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그냥 각자 개인이 합리적 판단으로 구매를 했는데 네. 그냥 우연히 일치한 거죠. 네, 물론 실제로는 유행이라는 현상이 있다는 걸 아예 부정할 수는 없어서 보통은 예외로 처리를 하곤 합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뭐 주류 경제학의 이런 인간관에 따르면 지금의 주식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도 합리적 선택의 결과물 뭐 이렇게 해석을 그렇죠. 해야 되는 거죠. 기본 주류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이것도 합리적 판단의 결과고 거품은 아니죠. 그러니까요. 한국 주식시장에 뭐 가격을 조장하는 비정상적인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주식시장이든 부동산 시장이든 개별 투자자들은 모두 자기의 합리적 판단 아래 투자를 하고 있다. 그런 합리적 판단 아래 형성된 가격 그리고 주가라면 거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서도 안 됩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교과서적이고 원론적인 말이고요. 구체적 당론으로 들어가면 또 물론 다르긴 하죠.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거품이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례 언급할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경제학 안에서도 입장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갈래로 이제 참 유명한 분이죠.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이론이 있습니다. 케인스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을 극복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또 정부가 경제에 개입해서 모순을 줄이는 수성자본주의 이론을 뒷받침했다. 뭐 흔히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렇죠. 케인스라는 분이 볼 때는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주류 경제학이 주장하듯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순수히 개인으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비합리적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의 이런 측면을 케인스는 야성적 충동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야성적 충동하고 경제하고는 뭔가 좀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경제학 용어 같지가 않죠. 동물의 왕국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용어인데 영어로는 이제 애니멀 스피릿입니다. 동물적 정신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해도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이분이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는 이분 주저인데 이 책에서 야성적 충동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의 적극적인 활동의 대부분은 수학적 기대치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만들어낸 낙관주의에 의존하려고 한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정성이 판단과 결정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인간의 의지는 추측건데 오직 야성적 충동의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을 뿐이며 계산적인 이해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게 이제 스스로 만들어내는 낙관주의. 요즘 이제 이 속칭이 하나가 떠오르긴 하는데 방송 부적합 용어라 쓸 수는 없는 거고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마도 일봉, 주봉, 월봉 뭐 등등 다양한 차트 보는 법 배우시고 또 각자들 다양한 경로로 굉장히 이 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시장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방법들 사용하면서 애쓰고 계실 겁니다. 뭐 그런 게 다 소용없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케인스의 눈으로 보면 그런 합리적 판단의 저변에는 결코 합리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대한 야성적 충동. 이제 요즘이라면 아까 나온 표현이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낙관주의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주가는 계속 오를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사면 다 될 것 같아요. 이참에 지르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케인스 경제학이 시장의 자유 방임을 반대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라고 요청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야성적 충동 때문입니다. 투기와 거품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뭐 그렇다고 해서 야성적 충동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는 또 이런 충동이 경제 주체들에게 자신감을 주고 시장에 활력을 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실 대박 심리도 일종의 이런 거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수의 힘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결국은 어떻게 길들이냐에 따라서 유익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잡아먹힐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결국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은 합리적이니까 그냥 맡겨두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공의지의 집합체인 정부가 시장에 맡기자며 뒷짐만 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케인스 선생님의 이 이론을 가지고 와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정부 역할과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죠. 조형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